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퇴직연금 목요 이것이 제일 궁금해요. 이궁 2019년 6월 27일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디폴트 제도가 뭐예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사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언론을 보면 디폴트 제도, 기금형 제도,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폴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가입자들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디폴트 제도는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입자들이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게 뭔데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디폴트 제도가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뭔데 그 나라들은 이것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그 나라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자,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들은 뭐가 쉽지 않죠? 퇴직연금제의 속성은 투자인데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할 것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최종적 결론은 금융 문맹, 즉 금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긴 사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사적 교육기관도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디폴트 제도는 가입자들이 투자를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디폴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다 기본 속성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디폴트 제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투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디폴트 제도를 한번 보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외국의 디폴트 제도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호주입니다. 호주는 마이슈퍼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퇴직연금제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퇴직연금제 하면 리타이먼트 펜션 이렇게 될 테지만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자기 나라만 씁니다. 독특하게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호주의 디폴트 제도는 마이슈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디폴트 제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슈퍼애뉴에이션에서 나온 제도니까 마이슈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슈퍼펀드는 오직 하나의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서 호주 금융감독원의 투자 상품 전략 단순화와 수수료 제한을 통해서 인가를 받은 상품만이 디폴트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표준화하고 단순한 투자 전략만을 제공하는 디폴트 상품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수수료는 책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투자 전략이 단순합니다. 자, 가입자들은 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 주는 건데 이것이 복잡하면 또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야 됩니다. 쌓이기 때문에 수수료 한도를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투자 전략을 단순화시켜라.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슈퍼 프로덕트 승인을 하고 수수료를 표준화하고 단순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디폴트 상품이라고 한다. 이게 호주의 마이슈퍼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면 미국은 2006년에 연금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즉 뭐냐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설정한 DC형 디폴트 상품에 가입되게 됩니다. DC형 디폴트 상품, 회사가 선정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뭐냐면 가입자가 내가 잘 안다면 투자를 잘 안다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체적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마련해 놓은 설정해 놓은 DC형 디폴트 상품으로 자동 편입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으면 이 제도가 없으니까 원리금 보장으로 가버립니다. 자동으로 운용 지시를 안 하면. 그리고 또 운용 지시를 하더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 실적 배당형 상품을 잘 못해서 다 일단은 원금부터 지키자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지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금리를 주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운용한다는 것은 노후 자금의 가치를 사실상 까먹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죠. 미국이라고 호주라고 다른 퇴직연금 선진국이라고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입자들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설정한 것이 디폴트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제도겠죠. 당연히. 초중 고 과목에 퇴직연금 투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넣어서 대학 입시 시험에다가 문제를 제출해서 이런다고 해서 10년 내에 그것이 투자를 잘하는 국민이 될까요? 안 되죠. 30년 가도 안 되죠. 그렇게 그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품 제도를 도입해서 내 대신에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용자의 면책 특권이라는 게 미국에는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디폴트 제도를 설정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 디폴트 제도 안에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디폴트 제도 도입에서 가장 난관 중에 하나가 이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손실이 날 경우에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은.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투자를 잘 못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나는 전문력이 없어. 그렇다면 전문력이 있는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일정한 어떤 감독을 받은 상품 대상으로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면 나는 안심하고 투자를 맡길 수 있는데 단지 나는 뭐를 감수해야 된다고요? 손실이 나는 구간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실 나는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면책 특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인데 이걸 왜 그랬겠냐 하면 자, 기업도 디폴트 상품을 제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원금을 갖다가 잃지 않아야 되니까 원리금 보장으로 운용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가 디폴트 상품 제도를 도입하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기업이 제공하게 될 경우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할 경우 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핵심 이슈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실적 배당 상품 갈 수 있는데 이건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여 하면 이것이 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도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용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많이 운용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디폴트 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로서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때 보호장치죠? 수익이 나는 건 관계가 없겠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특정 상품에 기여금이 납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 제대로 된 가입자 보호장치 없이 해외에서 시행되는 수준의 디폴트 옵션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저희가 생각할 땐 가장 지금 현재 문제는 가입자와 제도 운용자 간의 제도 감독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가입자의 제도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디폴트 제도 도입을 계기로 가입자의 의견, 가입자의
뭐라고 합니까? 권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제도 도입을 할 때도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입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말 아이러니가 전 세계 퇴직연금 제도에서 가입자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가입자 교육이 제일 안 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자 교육을 통해서 퇴직연금제를 알리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도 나의 제도라는 인식도 제고해야 될 뿐 아니라 자, 가입자 교육을 통해서 연금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연금의 위험, 자산 운용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금융상품의 이해, 노후자산 관리의 방법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가입자 교육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고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끝입니다. 위탁을 해놓는데 가입자 교육을 하려고 하니 여러 난관에 봉착해서 서면 교육이나 이메일 발송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해서 가입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디폴트 제도 도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높여놔야 된다. 왜? 이해를 해야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죠. 이해를 못하는데 제도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디폴트 옵션 제도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제 조건 두 가지입니다.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디폴트 제도가 뭐예요? 두 번째를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폴트 제도가 없다면 우리 퇴직연금제의 발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제도가 필요한데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